안녕하세요. 핫쌤엄마TV의 핫쌤입니다. 오늘은 포항공대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고려대 컴퓨터학과를 최초 합한 저희 아이의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받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먼저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받은 사교육. 둘째, 아이가 중학교 때 받은 사교육. 셋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 받은 사교육. 넷째, 아이가 고3 때 받은 입시 컨설팅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대학 입시라는 큰 산을 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20년짜리 대형 프로젝트라 초등학교 때부터 받은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교육 열기가 아주 뜨거운 대치동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중계동도 아닌 서울 강북의 평범하고 소박한 동네입니다. 소위 스카이라고 부르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저희 아이는 서울에 살면서도 대치동 학원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까운 지인 중에는 두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서 서울대 공대와 연세대 경영학과에 보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를 대치동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따로 주말에 과외를 시키기도 하셨고 두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둘을 교육시키느라 10년 동안 저축을 거의 한 푼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이마다 대학에 합격하는 상황은 천차만별,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의 경우에 대해서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받은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원은 대도시에나 나가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와 더불어 학원을 다닙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의 학원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학원이 아이들의 보육의 기능을 담당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교실도 생겼지만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이왕이면 돌봄을 넘어서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받은 넓은 의미의 사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국어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문제집 한 권을 풀었고 4, 5학년 때는 한자 급수책을 사서 방학 때 8급과 7급 급수를 땄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빌려와 책을 마음껏 읽었습니다. 수학은 방학 때마다 한 학기 선행의 수학 개념 문제집 한 권을 풀었고 학기 중에는 학교 진도에 맞추어 수학 문제집 한 권을 풀었습니다. 영어는 학교 방과후 수업을 꾸준히 6년 동안 다녔고 필리핀 원어민과 화상 영어를 6개월 동안 하여 귀가 좀 트이자 6학년 여름방학에는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한 달 동안 다녀와서 말문이 조금 트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국영수 공부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엄마가 직장에서 일할 동안 아이를 돌봐줄 학교 방과후 학교와 예체능 위주의 학원을 보냈습니다. 피아노 학원 6년을 다니면서 체르니 40번까지 쳤고요. 드럼 학원 주 1회 1년을 다녔습니다. 동네 미술학원 주 2회 3년 다녔고요. 동네 수영장에서 매년 여름방학 특강을 이용해 생존 수영 3개월을 배웠습니다. 학교 방과후에서 5, 6학년 때 주 1회 첼로를 2년 배웠고요.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을 매주 토요일 오전에 2년 동안 했습니다. 방과후 컴퓨터에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방과후 학교에서 주 1회 창의 로봇 수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많은 걸 시켰냐고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맞벌이 부부였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분이 안 계셔서 저는 퇴근 시간까지 아이가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제가 퇴근하는 5시까지 월, 화, 수, 목, 금 시간표를 꽉꽉 채워 아이를 뺑뺑이 돌렸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아이가 조금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그러나 대부분 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가 싫은 내색 없이 잘 따라와 주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중학교에 가서 받은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는 지역교육청 과학영재원을 2년 다녔는데요. 그 영재원 수업이 매주 수요일에 있어서 수학학원 대신에 집에서 인강 수업을 2년 들었습니다. 대부분 수학학원이 월, 수, 금으로 운영되어서 아이와 스케줄이 맞지 않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는 중학교 3년 동안 주 2회 동네 학원을 다녔습니다. 아이는 평상시에 구경수 평가 문제집을 사서 학교 진도에 맞춰 풀고 중간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는 동네 서점에 가보면 각 중학교별로 주요 과목 문제집을 묶어놓은 알짠 세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때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강 수업만 듣다 보니 여유 시간이 생기자 컴퓨터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게임을 만든다거나 레고로 스톱모션을 찍는다던가 하면서 컴퓨터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의 진로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선생님께서 파워포인트로 게임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다며 게임을 스스로 만드는 것에 흥미가 있었는데요. 컴퓨터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때 방과 후 학교에서 배웠던 창의 로봇도 좋아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해마다 과학상자 그 조립대회에 나가서 항상 상을 타오기도 하고 학교 대표로 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과학상자를 무슨 보물상자인 것처럼 버리지 못하고 자기 방에 아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여서 1년 동안 시험이 없자 아이는 여유가 생겼고 아이가 그 여유 시간에 컴퓨터를 가지고 놀면서 아이는 컴퓨터를 전공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받은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때 시꺼먼 남자아이들만 있는 자사고를 다녔는데요. 3년 내내 거의 국어와 영어는 거의 항상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고등학교 때 국어와 영어 학원을 다닌 것은 아니에요. 영어는 중학교 3년간 꾸준히 학원을 다녔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영어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가 다닌 고등학교는 저녁을 먹고 난 후 여러 가지 IT 계열의 심화과정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요. 그 수업과 시간이 겹쳐서 영어 학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이는 중3이 되어 특목고 입시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지역교육청 영재를 그만두고 수학학원을 처음으로 다니게 됐더랬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준비했던 전국 단위 자사고는 떨어져서 아이는 광역 단위 자사고에 오게 되었지요. 그러나 수학학원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는 여름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아이가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에 진학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다 치더라도 고등학교에 가서 딱 전교 10등 안에만 들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이는 뜻하지 않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종합성적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저와 아이는 얼떨떨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전교 1등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2학년 1학기에는 내신이 전교 6등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 모든 과목은 다 1등급인데 수학만 계속 2등급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닌 자사고는 남자 고등학교라 다른 과목들은 좀 별로인데 수학만 잘하는 수학 괴물들이 포진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컴퓨터 가지고 노니라 수학 선행을 많이 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정상적인 중학교 학교 교육과정만 성실하게 따라온 아이였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이와 저희 부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셋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아이는 수학학원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 아빠가 말하기를, 야, 너가 수학 등급이 1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네가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을 보고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수학은 원래 자신이 스스로 풀어야 자기 실력이 돼. 아빠도 죄수해보고 나서야 깨달았단다. 그러니 이번에 한번 수학학원 끊고 너 혼자 한번 해보는 게 어떠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문과형 아이라 수학을 외워서 학력고사를 본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는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빠는 이공계 대학을 나왔고 저보다 훨씬 수학을 잘하니 아빠 말이 맞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아이가 수학 등급이 안 나오면 과외라도 붙여줘야지 수학학원을 끊으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저희 아이는 아빠 말씀을 듣고 아빠 선택을 따릅니다. 저도 사실 이때 많이 불안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선택은 아이 몫이었고 선택에 대한 결과도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수학학원을 끊고 혼자 문제집을 사서 공부했는데요. 우려했던 예상했던 그와 바와 같이 2학년 2학기 때 수학이 3등급까지 미끄러져서 고전을 면치 못하더군요. 그래도 좀 더 믿고 기다려 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독학 수학 실력이 쌓이자 아이의 끈질긴 노력으로 3학년 1학기가 되자 수학이 1등급으로 올라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학 성적은 V자 곡선을 그리게 되었답니다. 영어도 혼자 했고 수학도 혼자 했고 그럼 과학 탐구 과목은 어떻게 했냐고요? 아이는 서울대 직윤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수능 과목으로 물리 1과 생물 2를 선택했는데요. 고3 초에 아이가 인강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주고 1년 동안 전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끊어주었습니다. 그 인강을 들으며 아이는 과학 탐구 과목을 공부했다고 하네요. 국어는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따로 국어 공부는 필요 없었어요. 시험 기간에 그냥 내신 대비용 문제집을 푸는 정도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아이가 고3이 되어서 받은 입시 컨설팅이 궁금하시죠? 저희 아이는 모두 컨설팅을 총 3번 받았는데요. 모두 지역구청의 진로진학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컨설팅이었습니다. 고3 기말고사 시험 마치고 수시원서 6곳 쓸 곳 정할 때 한 번, 자소서 쓰는 방법 배울 때 한 번, 서울대 면접 준비할 때 면접 준비 컨설팅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이의 학교 같은 자사고는 사실 컨설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담임선생님이 원서 쓸 것도 알아봐 주시고 자소서 첨삭도 해주시고 3학년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면접 준비도 도와주셨는데 이 성격 급한 엄마가 참지 못하고 미리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치동 사교육 컨설팅은 1시간에 몇십만 원이란 말도 있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이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두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보니 초등학교 때 무리한 선행학습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다양한 책을 읽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책은 학교 도서관이나 동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방과 후 학교나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예체능 학원을 추천드려요. 피아노, 태권도, 컴퓨터, 미술, 발레,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다양한 예체능을 접해보면 아이의 진로와 재능을 찾는 일이 훨씬 유리해요.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데 도움도 되고요. 특목고, 영재고를 목표로 삼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과도한 선행을 하게 되면 어찌해서 운이 좋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명문대 진학 이후에는 오히려 공부하는 담을 쌓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자,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교육의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통제성이 약해서 집에서 혼자 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의 아이라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표와 의지가 뚜렷하고 자기 통제성이 강하며 엉덩이가 무거운 아이라면 저렴한 인강과 문제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희 아이의 사교육 이용 케이스를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모두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이 다 달라요. 아이가 타고난 결대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래야 아이도 부모도 힘도 덜 들고 효과도 좋아요. 절대로 저희 아이 사교육 받은 내용을 들으시고 집에 있는 아이를 잡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은 하나의 참고용이에요.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구나 하시면서 참고만 하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사교육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이용당하지도 마시고 적절하게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3 학부모님이시라면 먼저 학교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주변의 아이 입시와 관련하여 지역구청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곳을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곳은 일단 구청에서 한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저희 고3 아이방 구경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예비 고3 학부모형이 되었는데 아이가 컴공을 희망한다고 저희 아이가 3년 동안 읽은 책들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아이 책장도 한번 찍어볼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조금 긴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 학부모님들, 아이 입시 공부하시느라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 대한민국 고3 학부모님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